네, 첫 번째 경기 대구FC 대 이제 천안시티의 경기. 아이고. 자, 일단은 뭐 양팀의 약간 전력차를 비교하면 당연히 뭐 대구FC가 훨씬 우위인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징야 선수가 이제 결장을 했기 때문에 뭐 빠른 공격 전개나 뭐 침투가 예전에 비해서 다소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천안시티의 그런 수비력이나 약간 경기력을 봤을 때는 지금 2부 리그에서도 굉장히 대표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천안시티가 2부에서도 수비가 굉장히 안 좋은 팀으로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천안시티가 1부인 대구FC 홈에서 과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예상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안시티의 약간 수비는 지금 현재 믿을 수가 없는 정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일단은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강주와 리그 경기가 있어서 로테이션 위주로도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지금 에드가나 바셀루스 등 용병 선수들이 선발로 출전 안 시킬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뭐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대구가 만약에 이제 1.5군으로 돌린다고 해도 천안시티에 비해서는 훨씬 전력이 좋고, 그리고 뭐 지금 공수 전부 다 대구FC가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는 좀 무난히 대구가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략하게 분석 코멘트를 하면은 대구FC 승. 그리고 이거는 만약 핸디로 가져가실 분들은 마인스까지도 가져가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으로 오바 볼게요. 왜냐면은 천안시티가 수비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건 대구 혼자서도 오바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2.5 기준은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승에 마인 승에 2.5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바로 두 번째 경기 광주FC 대 부산 아이파크. 자, 일단 지금 부산 아이파크 굉장히 좋아요. K리그 2부 리그에서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약간 부산이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시즌은 솔직히 공격 전개에서 굉장히 답답한 면이 많이 보였어요. 네. 근데 이게 이번 시즌 들어서 좀 많이 개선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이런 답답함이 좀 시원하게 잘 바뀌면서 굉장히 좀 공격 루트도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약간 부산은 작년 부산이랑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주말에 두 팀 다 리그 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팀 다 일단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경기들보다 라인업이 중요한 게, 각 팀의 그런 핵심 용병 선수들의 출전이 어느 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 두 팀 다 이제 지금 용병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큰 팀이다 보니까 용병이 출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런 전력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팀 내 득점 1위 지금 아사니와 그리고 산드로의 약간 출전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되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전력의 핵심이죠. 라마스와 지금 패신, 요 지금 두 선수가 거의 팀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뭐 라마스와 패신의 출전 여부가 지금 중요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라인업을 끝까지 확인해보는 게 나은 경기일 것 같고,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5경기 기준에 4승 1무로 광주가 우세하고, 1부 뭐 2부의 차이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긴 해요. 물론 부산 아이파크가 지금 2부 리그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거는 2부 리그 안에서지 1부 리그랑은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주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의 부산 폼을 봤을 때는 배당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광주 승은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론 뭐 경기에서 만약에 이길 가능성을 친다면은 광주 FC가 그나마 높긴 한데, 배당 대비했을 때 이거를 강주 승을 가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좀 꺼림직한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그냥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부산 아이파크 쪽 프랜슨 볼게요. 네. 왜냐하면은 충분히 이게 광주 상대로 부산 아이파크가 비빌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배당 대비했을 때도 광주보다는 부산 쪽이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부산 아이파크 쪽 프랜승을 보고, 요거는 근데 무승부도 원래 고배당으로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연장전을 가면은 둘 다 좀 체력적인 소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프랜승만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 아예 역배승이 터져도 솔직히 이상한 결과는 아니어서 컵 경기를 약간 고려하다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부산 아이파크 프랜승 하나만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지금 이제 수원 삼성. 자, 일단은 뭐 최근 양팀 다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특히 이제 지금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아직 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긴 해도 이 경기 반드시 좀 이겨서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전력은 당연히 안산보다는 수원 삼성이 훨씬 지금 우위긴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수원 삼성이 경기력 대비 결과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약간 좀 한번 적어보면은, 자, 이번 시즌 지금 수원 삼성이 원정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지금까지 상대한 팀들이 다 전북, 그리고 울산, 그리고 이제 수원 FC와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요 팀들을 상대로 수원 삼성이 우위였어요. 그리고 요요 슈팅, 위협적인 공격도 수원 삼성이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결과가 좀 안 나왔죠. 무승부를 하거나 안 그러면 지는 경우가 좀 대다수, 1점 차로 못 치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수원 삼성이 비록 결과는 좀 많이 안 좋지만 경기 내용 면으로는 절대로 지금 밀릴 일이 없다. 그냥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경기에서 아무래도 일단 공격진에서 안병준 선수가 최근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병준 선수가 어느 정도 좀 터져줘야 쉽게. 네, 현승님, 네, 에드벌룬도 조합 보내줍니다. 네, 에드벌룬도 뭐 20개 만약에 발송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크지 않나 지금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안병준 선수가 6경기 연속 지금 BJ 무득점을 하기 때문에. 김현숙님, 에드벌룬 2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바로 한번 그러면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내일 아침 조합은 8시 반 전까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보관함 확인해 보시고, 혹시 보관함에 없으시면은 그 스팸함까지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계속 들어가 봐서, 어쨌든 일단은 지금 현재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에서 안병준 선수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경기력 대비 좀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안병준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터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번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약간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길 굉장히 바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당연히 반드시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약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컵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긴 하지만 수원 삼성만큼은 어느 정도 풀 라인업을 가동시킬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한번 수원 삼성이 그래도 이겨야 되지 않나, 수원 삼성 쪽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햄무, 햄무 한번 가져가 보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수원 삼성 승에,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충남 아산 대 전남 드래곤즈. 자, 지금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병 두아르테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라 용병 없이 국내 선수들로만 지금 라인업을 꾸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이제 타팀 2부 리그에 용병 있는 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열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지금 충남 아산이 국내 선수들로만 계속 경기를 진행을 시켜도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네, 나름 경쟁력이 있는 상태고, 자, 전남 드래곤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5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지난 시즌에는 어느 정도 늪축구를 하던 때랑 약간 많이 다르게 공격력에서 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봤을 때 이제 전남 드래곤즈 하면은 거의 뭐 무승부 아니면은 그냥 언더의 아이콘 약간 이런 팀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나름 공격적인 면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되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서 좀 공격적인 면에서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용병이 있는 전남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3경기 충남이 전승을 지금 거두면서 우세한 상태고, 그리고 홈에서 약간 충남의 수비도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지금 공격력이 어느 정도 물오른 전남 드래곤즈라고 해도 생각보다 쉽게 뚫지 못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약간 좀 어떻게 보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상대 전적이나 이런 걸 앞서긴 하지만 전력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전남 쪽이 또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전남 쪽 프랜승을 보고 여기 고배당으로 한번 가져가려면은 무승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2.5 기준 언더. 왜냐면은 충남 아산이 홈에서 좀 수비가 좋고, 충남 아산 역시 지금 득점력이 그렇게 살아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언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 경기 김포 FC 대 그리고 이제 FC 서울. 자, 일단은 뭐 이번 시즌 뭐 초반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지금 분위기가 좋은 FC 서울. 자, 왜냐면은 지금 뭐 공격진이 뭐 황의조, 일류첸코, 나상호 등 굉장히 지금 K리그 1에서 다른 타팀 라인업에 비해서도 공격진이 굉장히 지금 튼튼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공격력 굉장히 좋죠. 득점이 터지는 경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간단하게 뭐 코멘트 할 게 없는 게, 서울도 뭐 지금 토요일에 포항과의 뭐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주전들을 뭐 전부 다 출전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서울 자체가 뭐 라인업 데스가 굉장히 좀 두껍고, 그리고 벤치 선수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만약에 돌린다고 해도 지금의 김포 상대로는 무난히 이기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별다른 코멘트를 할 게 없는 게, 아무래도 지금 체급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까 서울 쪽 승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FC 서울 쪽 승을 보고 요건 한번 핸디로 마인승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마인승까지 도전하니까 2.5 기준 한번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인승까지 보는 입장에서 최소 이거 스코어가 서울이 2대0으로 이기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이제 2대0 스코어 빼고는 그럼 전부 다 오버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2.5 기준 오버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김천 상무 대 성남 FC. 자, 일단은 지금 최근 득점력도 어느 정도 좋지만 그만큼 수비가 많이 안 좋아요, 성남 FC가. 왜냐면은 최근 지금 3경기 6실점으로 전체적으로 좀 수비에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좀 라인을 올리다가 이게 성남 FC가 공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이번 시즌에 많이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결국에는 그 뒷라인이 뚫려가지고 좀 실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용병 없이 국내 선수들로만 뛰지만 그래도 조직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경쟁력도 타 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게다가 공격에서의 전개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격 쪽이서나 그러면 뭐 수비 쪽도 밸런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공수 겸용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에 양 팀 다 지금 뭐 서로 할만하다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제대로 된 라인업을 들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원정에서 수비가 불안한 성남보다는 그래도 공수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김천 상무가 조금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김천 상무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햇무, 그리고 이것도 2.5 기준으로 오봐볼게요. 성남이 지금 수비도 수비긴 한데 공격력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난 입장에서 김천 상무 상대로 한 골 이상도 충분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2.5 기준으로 오바까지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김천 상무랑 성남 FC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FA컵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수원 FC. 일단은 뭐 직전 경기에서 두 팀 다 뭐 승리를 하면서 안 좋은 분위기는 좀 끄는 상황이에요. 서울 이랜드랑 수원 FC 둘 다. 왜냐면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좀 리그에서 승리가 없었는데 직전 이제 안산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환기시켰고, 수원 FC 역시 지금 연패를 타다가 대전 상대로 뭐 5대3 대역전승을 하면서 최근 잘 나가는 대전을 이기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올라온 상태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요 두 팀의 약간 좀 큰 차이라고 보면은 양 팀의 그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및 뭐 성적을 비교했을 때 현재 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홈에서 지금 2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홈에서는 공격력도 굉장히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세가 좋은 반면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홈에서 직접 대전 상대로 5골 이상 넣으면서 분위기를 환기시켰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금 원정에서는 2연패로 되게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수원 FC의 그 원정에서의 성적 및 그리고 득점력을 봤을 때 수원 FC는 뭐 원정에서 지금 3경기 무득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지금 골 자체를 넣지 못하고, 반면에 지금 서울 이랜드는 홈에서 골이 지금 폭발하는 상태. 이런 거를 다 비교를 하면은 아무리 지금 좀 1부, 2부 리그 차이라고 해도 쉽게 수원 FC 쪽에 손이 안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뭐 지금 현재 수원 FC가 이 경기에서 풀 라인업을 쓴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현재 뭐 리그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이 경기는 뭐 서울 이랜드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지금 수원 FC가 풀 라인업을 들고 온다고 해도 원정 경기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상대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원 FC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것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울 이랜드 쪽 프랜승을 보고, 이 2.5 기준은 저는 오바 볼게요. 왜냐면 서울 이랜드도 골 넣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수원 FC도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1부 리그의 수비보다는 2부 리그의 수비가 조금 더 허술하기 때문에 이랜드 상대로 뭐 한 골 이상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언더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 이랜드 프랜승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FA컵은 다 끝이 났고 챔피언스 리그 이제 2경기 남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첼시 경기 먼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최근 첼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지가 않죠. 3경기 연속, 최근 첼시는 뭐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으로 다시 공격력이 한동안 폭발했다가 잠잠해진 상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임시 감독으로 램파드가 와도 여전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 리그가 11위에요 지금. 자, 리그 순위가 지금 11위이기 때문에 챔스에 지금 올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레알 원정 경기에서는 무승부라도 거두기 위해서 좀 지키는 축구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봤을 때. 자, 이거는 이렇게 지우고 말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첼시가 좀 더 공격적이기보다는 수비적으로 지키는 축구 위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자, 일단 전반적으로 약간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라인을 올려서 공격진들 지금 뭐 벤제마, 비니시우스, 뭐 호드리고 등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라인업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첼시의 그런 수비 진영을 압박하면서 계속 공격을 이어나갈 것 같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틈틈이 역습하는 양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래도 물론 첼시가 어느 정도 주전들이 좀 복귀를 많이 하긴 했지만, 현 상황에서의 첼시 경기력, 게다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더더욱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 쪽 사이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쪽 승. 자, 그리고 이거는 좀 햄무 마인승 약간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햄무 볼게요. 아무래도 뭐 첼시가 그래도 진짜 마음먹고 수비를 하면은 그렇게까지 쉽게 뚫지 못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첼시가 좀 잠그는 축구를 하다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의외로 득점하는데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염두를 해둬서 레알 마드리드 승 햄무 요렇게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챔피언스 리그 경기, AC 밀란 대 나폴리. 자, 일단은 뭐 최근 맞대결에서 나폴리가 AC 밀란 상대로 4대 0으로 대패를 했죠. 그것도 나폴리 홈에서. 하지만 뭐 그때 나폴리가 약간 전력으로 나섰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 4대 0으로 대패한 경기가 솔직히 이제 나폴리가 무조건 뭐 이겨야 되는 경기도 아니고, 왜냐면 리그 1위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뭐 수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패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 이번 경기는 그래도 나폴리가 챔피언스 리그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수비도 하고 하면서 경기에 진행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전 누수를 보면은 지금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이 한 명 결장, 그리고 나폴리는 좀 타격이 커요. 지금 팀 내 그런 핵심 공격수 득점 1인 오시멘이 지금 결장이고, 그리고 시메오네 선수도 결장입니다. 그 외로 이제 한두 선수 더 지금 결장 의심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 지금 확정된 결장은 오시멘과 시메오네, 요 두 공격수의 그런 결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현재 AC 밀란보다는 나폴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죠. 자, 일단은 뭐 직전 약간 밀란과의 그런 리그 경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나폴리도 수비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커요. 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AC 밀란 역시 뭐 홈 원정이든 가릴 거 없이 수비가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약간 좀 수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이것도 뭐 최근 일단 홈에서 AC 밀란 굉장히 강력해요. 그쵸? 그래서 최근 아까 AC 밀란의 홈 성적, 홈 성적은 5경기 기준 3승 2무로 굉장히 지금 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무리 지금 뭐 지금 폼 좋은 나폴리라고 해도 현재 지금 홈 AC 밀란을 상대로는 이기기 약간 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폴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1차전 그냥 무승부 정도만 거두고 2차전 나폴리 돌아오는 홈에서 이기는 그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폴리 쪽 승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오시멘과 그리고 시메오네도 어느 정도 결장이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AC 밀란 쪽 프랜스 볼게요. 프랜스를 보고 만약에 이걸 고배당으로 가져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 한번 도전 경기. 네, 이거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2.5 기준은 네,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C 밀란 프랜스 그리고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FA컵이랑 챔피언스리그 분석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일단 분석이 괜찮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눌러주시면 뭐 감사하고, 그리고 채팅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네,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